그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 오사카 시내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 때의 경험입니다. 당시 MC는 부모로부터의 생활비 지원도 얼마 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로 겨우 집세를 낼 수 있는 저렴한 아파트를 찾던 중 입학식 직전에 싸게 나온 물건을 발견해 급히 이사하게 됩니다. 집세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어느 정도 낡았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대학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외관이나 내부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2층짜리의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대학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른 입주자들 중에 학생 같은 사람은 없었고 빈 방도 많아 다른 사람들과 마주칠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점은 오히려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학생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집세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에 쫓기다 보니 어느덧 장마철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낀 것은 냄새였습니다. 방에 들어가면 유난히 곰팡이 냄새 같은 눅눅한 공기가 몸에 달라붙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날씨 때문에 문을 닫아두어서 그런가 싶어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켰지만 시간이 지나도 불쾌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그 불쾌한 냄새가. 나는 방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방은 계단을 올라가서 공동폭도를 조금 걸어간 끝에 있었는데 그 방 앞에 하얀 꽃이 꽂힌 꽃다발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며 꽃다발을 들어 올려보았지만 배달 전표나 메모 같은 것은 없었고 누군가 직접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다른 방과 헷갈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 안에 들이는 것도 꺼림칙해서 폭도 구석에 세워두고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냄새가 심해서 견디기 힘들었지만 냄새가 더 강하게 나는 만큼 그 출처가 어딘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몇 번 헛구역질을 하면서 냄새를 따라가 보니 그것은 벽 쪽에 쌓여있던 의류 케이스 뒤쪽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곧바로 의류 케이스를 옮겨보니 하얀 벽에 검은 얼룩이 바닥에서 약 60cm 높이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폭은 약 20cm 정도로 마치 누군가가 기대어 있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얼룩은 축축해 보였고 강렬한 악취를 내뿜으며 저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이 의류 케이스를 놓기 전, 즉 제가 처음 이사 들어왔을 때는 그런 얼룩이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장마철이니 곰팡이가 생긴 걸까? 라고 중얼거리며 냄새의 원인이 분명해졌다는 사실에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내일 카비 제거제를 사와서 깨끗이 청소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날은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은 수업이 없었고 오후에 아르바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오후에 방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방 앞에서 꽃다발을 든 중년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그 여성은 어제와 똑같은 꽃다발을 2개나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문을 연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 여자는 마치 저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저를 지나쳐 방 안으로 몸을 기울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세이지 엄마가 미안해. 세이지 정말 미안해.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 여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에야 정신을 차리고 잠깐만요. 여긴 제 집이에요. 그만해주세요. 라며 그녀 앞을 막아서며 방으로의 침입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꽃다발 2개를 안고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따라가는 것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다음 날도 문 앞에는 하얀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정말 무서워져서 결국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소개해준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얼버무리며 대답을 회피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캐묻자 마지못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저보다 앞서 살던 주민도 문 앞에 놓인 꽃다발 문제로 상담을 했었다고 합니다. 6월의 어느 날부터 2달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되었고 그 사람은 결국 신경이 날카로워져 이사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측에서는 꽃다발을 회수하거나 순찰을 돌기도 했는데 그때 그 여성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이 방에서 자살한 남성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죽은 6월이 되면 그를 추모하기 위해 꽃다발을 놓으러 온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직원도 그 여성에게 꽃다발을 놓는 걸 그만두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그녀는 몰래 계속해왔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왜 2달 동안 매일 꽃다발을 두었는지 의문이 들어 하루만 두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왜 2달 동안 매일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동산 직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살한 아들이 발견될 때까지 약 2달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요? 발견됐을 때는 벽에 기대어 있는 상태였는데 여름이었고 이미 상태가 많이 부패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벽에 있던 얼룩을 떠올리며 강렬한 악취가 코끝에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 해지 절차를 요청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일했던 렌탈 드레스 가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가게에서는 주로 웨딩드레스와 파티용 드레스를 취급했는데 주말이 되면 결혼을 앞둔 여성들이 드레스 피팅을 위해 찾아왔고 가게는 그들의 행복한 기운으로 가득 차 일하는 저희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화려한 가게였습니다. 취급하는 드레스들은 모두 아름다운 디자인이었고 저도 언젠가 이곳에서 제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멋진 드레스들 중에서도 딱 한 벌 손님들에게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하는 드레스가 있었습니다. 입사 첫날 점장님이 이 드레스만은 손님들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하셔서 저는 순순히 따랐지만 왜 손님에게 소개할 수 없는 드레스를 가게에 전시해 두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드레스는 항상 눈에 띄지 않게 옷걸이의 구석에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언제 손님이 이 드레스를 선택할까 불안했지만 자세히 보니 디자인도 어딘가 낡아 보였고 색상도 흐릿하게 바래서 굳이 이 드레스를 고르는 손님은 없었습니다. 다른 멋진 드레스가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드레스를 전시해 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점장도 선배 직원들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을 시작한 지 딱 1년쯤 되었을 때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점장이 없었고 예약 손님과 갑작스럽게 방문한 손님들이 겹쳐서 모든 직원이 총출동해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드레스 피팅을 도와주느라 드레스가 전시된 공간에서 잠시 떠나 있었을 때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 직원이 갑작스럽게 방문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님은 베이지색 드레스를 고집하며 눈에 띄었던 그 문제의 드레스를 입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입 직원은 처음에는 다른 드레스를 권하려고 했지만 손님은 완강히 그 드레스를 원했고 결국 신입 직원은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 드레스와 함께 피팅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때 저는 옆방에서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는데 신입 직원이 울면서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급히 옆방으로 가보니 그 문제의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남성 위에 올라타서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급히 말리려고 여성을 떼어냈지만 그녀는 여전히 남성을 심하게 욕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당황하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고 사정을 물어보니 그 남성은 그녀의 약혼자였습니다. 저와 신입 직원은 여성을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서 드레스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벗겼더니 그녀는 금세 진정되었고 깨어나서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감정을 제어할 수 없었고 눈앞에 남성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느껴져서 때리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슬프기만 해서 눈물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점장이 돌아온 후 저는 신입 직원과 함께 상황을 보고했더니 점장은 우리를 불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드레스는 이 가게를 처음 열 때 동업자 친구가 가게 개업 선물로 몇 벌의 드레스를 줬는데 그중 한 벌이 바로 그 드레스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드레스를 피팅한 사람들은 결혼식 전에 결혼이 깨지거나 예약이 취소되는 일이 계속 일어났어. 그래서 받은 건 고맙지만 불길한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버리려고 할 때마다 나나 다른 직원들이 몸이 아프기 시작했지. 할 수 없이 창고에 넣어뒀더니 이번에는 손님들이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는 불만을 제기해서 가게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줄어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쇼룸에 내놓으면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으니까 여기 두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며 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그날 낮에 변해버린 그 여성을 직접 본 저로서는 그 드레스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후로 그런 소문이 퍼져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는 매출이 떨어져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 드레스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몇 년 전 여름방학 동안 시내 수영장에서 감시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의 체험담입니다. 그곳에는 저 외에도 지역 학생들이나 프리터들 약 5명이 있었고 그중 2명은 몇 년 동안 일해온 단골들이었죠. 그들은 약간 선배 행세를 하며 거들먹거렸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름철에만 하는 아르바이트이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어느 날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그 단골 중 한 명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야, 여기 수영장에 나온다는 거 알아? 뭐가 나와요? 나는 귀찮다고 생각하면서도 대충 맞장구를 치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먹인 유령이지.
옛날에 한 감시원이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고 구하려고 뛰어들었는데 발이 얽히고 빠져서 물에 빠진 사람에게 붙잡혀 같이 가라앉아 버렸대. 그 감시원은 바로 구출되었지만 그 사람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그대로 죽었다고 해. 나는 적당히 맞장구를 치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듣고 있었는데 그 단골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부터야 수영장 안에서 누군가 다리를 잡아당겼다는 손님이 나오거나 영업이 끝나고 혼자 청소를 하고 있으면 누군가 물에 빠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거나 해. 또 이 락커룸에서도 아침 일찍 훈련을 시작할 때 분명히 락커를 닫는 큰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우리 줄 옆에서 누군가 샌들을 신고 펄럭펄럭 걷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락커에 가려져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 분명히 동반자를 찾고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그 단골은 떠나갔습니다. 어디에나 있을 법한 유치한 거짓말쟁이네. 초등학생도 아니고. 나는 속으로 욕하면서 집에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마 기분 탓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집에 돌아가서도 그 이야기가 계속 신경이 쓰여서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그 수영장에서 사람이 죽은 사고가 있었는지 슬쩍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모두 똑같이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단골이 꾸며낸 이야기거나 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학교 괴담 같은 터무니없는 소문일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그 단골 2명은 나 외에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퍼뜨렸고 그 중 한 명은 정말 겁에 질려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 건 거짓말이 틀림없다라고 말리긴 했지만 그 사람은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물속에서 발목을 잡혔어. 엄청난 힘으로 끌려 들어갈 뻔했어 라고 말하며 도망치듯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들은 금방 영향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며 그때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도 후반에 접어들 무렵 술에 취한 손님이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는 바람에 그 청소와 뒷정리를 하느라 퇴근이 늦어진 날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락커룸에서 혼자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누군가가 멈춰서 있었습니다. 열려있는 락커문 때문에 상반신은 보이지 않았지만 물에 흠뻑 젖은 발만 보였습니다. 마치 방금 수영장에서 올라온 듯 발에서 흘러내린 물이 바닥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이미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고 수영장에서도 물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강한 두려움이 밀려왔고 나는 옷 갈아입는 것을 멈춘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누군가는 락커를 열지도 않은 채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나는 남은 옷과 가방을 붙잡고 그 사람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해 락커룸을 뛰쳐나갔습니다. 작년에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 수영장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그 소문이 진짜였던 건지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